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라오스에서 한국어 교육 분야 코이카 일반 봉사단으로 활동했다가 커리어 센터의 도움으로 2024년 7월부터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재 코디네이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그리고 어떤 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고요. 사실 이번 휴일을 맞이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적합한 시간대에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54기 한국어 교육 분야 단원으로 루앙프라방이라는 북부 지역, 라오스 북부 지역의 수파누봉 국립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강사로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분야 단원으로서 이제 대학교 강의를 맡은 거죠. 그래서 시수에 따른 이제 한국어 강의 주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 말하기, 읽기, 문학, 현대문화까지 이제 한국어 학과에서 진행하는 어떤 정규 수업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봉사단 업무, 예를 들어 활동물품 기증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무소에서 주도하는 어떤 행사 참여 이런 것도 겸했었고, 업무 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어떤 경험적인 자산이나 현지어에 관한 지식들이 꽤나 쌓였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학술 자료 비슷하게 집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친족어 교육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나름의 어떤 연구 보고서 이런 것도 작성한 적이 있었고, 단기 봉사단들이 수파누봉 대학교에 약간 왔을 때 그분들을 약간 인솔해주고 약간 통역도 해주고 축제 기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활동 외의 것들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현지어를 왜 배우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동기도 생기는 거니까. 저는 현지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소통을 위한 언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에 가장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봉사단원이라는 어떤 존재가 필연적으로 파견되는 기관 내지는 지역에 1년 이상 머무르면서 현지인들과 관계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곧 우리나라의 이미지하고 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봉사단원이 현지어를 익히는 거는 단순히 언어를 익힌다, 단순히 생활에 편리하게 좀 더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편리한 현지어를 배운다, 이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네트워크에 좀 더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지어를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학생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은 수업에도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좀 더 재밌어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또 동기를 또 얻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단원이었을 때 봐왔던 코디네이터님들의 저는 좀 동경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저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되게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고, 그리고 봉사단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긴밀하게 역할을 하는 게 또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단원과, 그래서 나도 저분들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앞서 말했던 봉사단원의 특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개발협력 분야의 성과에 있어서 정량적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성적 성과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잖아요. 정성적 성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봉사단이나 전문가 등 투입되는 인력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의 기관에 파견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하는 만큼 그 지역하고 밀접한 접점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 단원들의 공무에 기여할 수 있는, 크게 말해서 정성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코디네이터가 어떤 단원이나 전문가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기관을 발굴하고 전문가들의 핵심 역량 발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코디네이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적인 방향인데, 전에 했던 경력이 봉사단이었고, 그리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봉사단 사업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봉사단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보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거. 정리라는 게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텍스트로 적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 어떤 생각을 텍스트화하는 거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적으로는 여유를 갖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이카 사업이 어떤 인력 선발이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그 검토 결과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조급해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준비했던 과정 중에서 그 커리어 센터의 모의 면접 그 세션이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사실 제가 직장으로서 면접을 보는 건 처음이었단 말이죠. 제가 이렇다 할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면접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은 질문에 대처하는 법들이라든가, 그리고 당시 생각나는 거는 지금 인터뷰하고 계신 이제 담당자님께서 당시 마지막에 뭐 질문 있으신 분? 이라고 면접관들이 물어봤을 때 그때 어떻게 답변하시겠냐라고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질문 있으세요? 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자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게 면접에 뭐 직결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단원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 단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어떤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원분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공무 지원을 해주는 거는 어찌 보면 고객 관리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단원과의 어떤 관계 형성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만족도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 업무를 제가 맡고 있다 보니까 단원분들께서 크고 작은 일로 편찮으시거나 부상을 당하시거나 좀 이런 일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해외 생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케어를 해드리려는 태도가 그분들께 좋은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금 일단 맡고 있는 업무가 파견 인력 안전관리 업무 하고 해외 사무소와 봉사단 사무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두 사무소의 이제 운영 및 행정 업무 이런 것을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는 안전 업무하고 사무소 회계 및 운영 이렇게 두 가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사무소 분위기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라오스와의 문화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업무 스타일을 생각하자면은 빨리빨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라오스의 이제 법백냥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직역하자면 무엇도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법백냥이라는 말이. 근데 이제 현지에선 이게 괜찮아, 문제 없어 이런 이제 말로 치환돼서 쓰이곤 하는데, 요게 사실 어떤 업무에 있어서 큰 갈등의 씨앗을 만들지 않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막 일에 치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거 괜찮아, 내가 커버할 수 있어,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되는 어떤 분위기가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제로 보시면은 현지 직원분들의 근속 연수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사무소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업무 협조도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라오스를 처음 접하신 분들 중에 약간 황당해 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가 나오는 게 사실 이게 도리잖아요. 근데 이제 라오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백냥
괜찮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당황해하고 이러시는데 이게 사실 라오스 특유의 문화라서 큰 틀에서는 크게 잘못되거나 달라지는 게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독려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관대한 만큼 남의 잘못이나 실수에도 관대하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좀 업무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레슨을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랠리 정도는 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지인들하고 내지는 이제 사무소 동료분들하고 크고 작게 테니스 같이 치면서 활동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은 제가 또 요리를 좋아해서 집에서 이제 새로운 걸 해먹는 거에 굉장히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그 현지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 상황,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건 곧 현지 적응 능력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현지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무소 내외의 현지 인력, 예를 들면은 국협사업 그 실무를 담당했을 때는 정부 기관의 어떤 부처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무소 내부의 현지 직원들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인간적인 친밀함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조직에 좀 더 원만히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좀 깨달은 점이 있다면은, 사실 이 개발협력 분야가 다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과정인 거잖아요. 어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환경이나 다른 배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삶이 나아질수록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도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각자의 개인에게 좋은 일이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저는 사실 단원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런 분야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코이카 사업의 전반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코디네이터에 있어서도 업무가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고, 사무소에서도 이제 봉사단 사업뿐만이 아니라 목표협력 사업의 어떤 전반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미리 알아뒀으면 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8개월밖에 안 됐기도 했고 아직 1년도 다 못 채웠으니까 저는 끝까지 연장을 했을 때는 1년 11개월까지 끝까지 잘 해내고 별 문제 없이, 그리고 사무소 내외나 본부 측에서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커리어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1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코이카 취업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유일무이한 무상업적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코이카의 취업의 문을 좀 두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든가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몸담으면서 느꼈던 점은, 저는 사람들 간의 소통 능력이 어딜 가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라 한다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달리 말하면 어떤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완전히 다른 문화의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설령 내가 다르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해외 생활이 주된
환경이 되는 이런 분야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